자, 여기 서서. 자자자자자자자. 특히 유정 씨는 무기력했던 이전과는 달리 활기가 넘쳤는데요. 딸과 함께 운동하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시다시피 활기차게. 유정 씨는 체력이 좋아지면서 잃었던 입맛도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밥 먹고 먹자. 알았지? 자, 맛있게 밥 먹읍시다. 우리 아가씨. 건강한 식단과 함께 산양류 단백질도 잊지 않는데요. 건강이 회복되면서 소중한 일상도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요거 산양류라는 건데 이게 단백질 덩어리인가 봐요. 먹었는데 좋아요. 2주 후에는 뭐 더 활기차 있겠죠. 지금보다 더 활기차면 날아다닐 것 같은데. 효순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요새 뭐 음식도 좀 가려 먹고 운동도 좀 하고 그래가지고 몸이 좀 좋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걷기만 해도 고통스러워하던 효순 씨 맞나요? 체력이 좋아지면서 한결 운동도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동네 한 바퀴 돌면서 걷기 운동도 하고요. 집에 와서 이제 스쿼트도 하고 훌라후프도 하고 또 매일매일 산양류도 마시고 그러고 있어요. 역시 운동 후에 산양류 단백질을 꼭 섭취하고 있는데요. 과연 유정 씨와 효순 씨에게 어떤 건강한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뭐야 여기 갑자기 체력 단련장이야? 산양류를 물에 타서 먹으니까 소화도 잘 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다이어트가 된 것 같은데. 조금 빠진 것 같아요. 기운은 나죠, 펄펄. 결과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는 좀 좋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봐야 되겠지. 다양한 검사를 통해 몸의 상태를 확인해 봤습니다. 먼저 이유정 씨의 경우 체지방은 감소하고 근육의 양은 증가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돋보입니다. 더불어 중성지방의 수치도 소폭 감소했네요. 공효순 씨의 경우는 더욱 놀라웠는데요. 체지방량이 감소하면서 근육량이 증가한 것은 물론 위험하던 고혈압 수치와 심근경색까지 모두 정상 범위로 회복됐습니다. 근감소증으로 인한 합병증을 앓는 두 여성이 리즈 시절을 찾았습니다. 골감소증을 앓는 이갑순 씨, 당뇨가 의심되는 박현숙 씨. 면역력도 확실히 떨어지고 기운도 없고 사람이 좀 체력이 떨어지는 건지. 먼저 근육량, 골밀도 등을 체크한 후 근력 운동과 함께 산양류 단백질을 섭취했습니다. 과연 그녀들은 어떤 몸의 변화를 경험했을까요? 한결 밝아진 두 사람. 2주간의 체험 기간 동안 몸의 긍정적인 변화를 느꼈다고 합니다. 산양류를 먹으니까요. 피로감이 없어지고 기운이 없어가지고 막 엄청 늘어지고 그랬거든요.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또 식사 대용으로 먹어도 손색이 없더라고요. 실제 결과로도 이어졌을지 확인해 볼까요? 먼저 박현숙 씨는 근육량이 느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며 무엇보다 정상 범위 바뀌었던 혈당 수치가 안정권으로 들어선 게 눈에 띕니다. 이갑순 씨는 더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체지방은 감소하고 근육량이 늘었고 특히 골감소증 소견을 보였던 대퇴부의 골밀도가 증가하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근육과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산양류 단백질은 소화 흡수되는 정도를 점수화한 검사에서 모유의 77%보다 높은 83%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고됐는데요. 직접 산양류 단백질의 소화 능력을 실험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준비한 유제품과 산양류 단백질에 위산의 역할을 하는 식초를 넣고 잔여물을 확인해 봤습니다. 유제품과 달리 덩어리 없이 모두 분해, 산양류 단백질에는 위산에 응고되어 소화를 방해하는
알파 S1 카제인이 적기 때문인데요. 모유와 유사한 성분의 산양유는 소화에 방해되는 알파 S1 카제인이 적고 소화가 쉽고 흡수가 잘 되는 베타 카제인 성분이 많은데요. 또 산양유의 경우에는 지방구의 크기가 2.76 마이크로미터로 작기 때문에 소화 효소인 리파제의 활동이 더 빠르게 이루어져서 소화 흡수가 용이하다는 것인데요. 또한 실험쥐에게 19주간 산양유를 섭취하게 한 결과 골밀도가 증가, 뼈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감소증에 도움이 되는 산양유 단백질 섭취 방법은요? 산양유 단백질을 분말 상태로 드실 경우에는 하루 섭취 권장량 40g 정도를 드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또한 유제품 알레르기나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다면 전문의와 상담 후에 섭취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